예, 안녕하십니까. 이민재 강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스프레스트 25년도 2회 복습 영상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 2회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1번부터. 다음 대화 상자는 필터의 상위십 자동 필터이다. 지원되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나머지 3개는 맞는 소리니까는 맞는 지문은 공부해 놓으시는 거예요. 1번부터 보죠. 상위십 자동 필터는 숫자 데이터만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상위십 자동 필터가 뭔지 잠깐 볼게요. 상위십 자동 필터라는 건 여기다 이렇게 데이터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데이터에다가 필터를 걸어요. 그럼 여기서 이런 문자 데이터나 이런 날짜 데이터는 눌러보시면 이렇게 날짜 데이터는 상위십이라는 거 없잖아요. 근데 급여인 숫자 데이터는 보시면은 이렇게 상위십이라는 필터 항목 있죠. 그렇죠? 요걸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상위 10 자동 필터 나오는 거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 상위 10 자동 필터는 일단 첫 번째 요소가 이렇게 상위와 하위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지금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상위, 중위, 하위로 나눠져 있다니까는 2번이 틀린 얘기죠. 그쵸? 그리고 요 상위 10은 예를 들어서 여기를 3개로 주고 상위 3개로 주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위에서 3개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되셨나요? 10개로 고정된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상위, 하위 항목을 필터링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상위 10에서 상위가 아니라 하위로 주고 3개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아래에서 작은 거 나오겠죠. 자, 근데 상위 10에서는 이쪽에 상위로 주고 요 항목을 이렇게 백분율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되셨을까요? 백분율을 바꾸게 되면은 여기서 한 5% 정도 볼까요? 5% 정도? 그러면 상위 5%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 지문을 다시 한번 꼼꼼히 볼게요. 상위 집 자동부터는 숫자에만 적용할 수 있다. 맞는 소리고요. 상위, 중위, 하위로 표현할 수 있으며 필터 결과는 자동으로 정렬된다. 아니죠, 여러분들. 두 개나 틀렸죠. 상위, 중위, 하위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것도 중위가 아닌 거고 필터 결과 정렬 자체도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항목이나 백분율 필터링 할 수 있었죠. 그리고 필터 범위에서 가장 큰 값이나 가장 작은 값 상위 항목으로 1이라고 주면은 가장 큰 값일 거고 하위로 주고 1이라고 주면 가장 작은 값이 되겠죠. 그렇죠? 자, 22번 볼게요. 다음 중 새 매크로를 기록할 때 과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되는데 1번이 틀렸다고 했죠. Alt F8은 뭐예요? Alt F8은 매크로 창을 여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를 여는 단축키 즉 바로가기 키는 얘는 없어요. 바로가기 키 없어요. 됐죠? 들린 거고 그리고 매크로 이러면 여러분들 교재 이렇게 서식 변경 공백이 있어서 똑같이 적어놓긴 했는데 공백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아마 오타인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크로 이름은 서식 변경인데 원래 공백 안 되고 이게 아마 붙어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가기는 매크로 바로가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죠. 컨트롤하고 소문자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대문자 요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컨트롤과 컨트롤 시프트는 사용자가 바꿀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컨트롤 영어 소문자, 컨트롤 시프트 대문자 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가 나오면 반드시 여기는 대문자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매크로 저장기지는 새 통화문서 지정할 수 있죠. 자, 매크로 저장기지 잠깐 좀 볼게요. 매크로 저장기지 이렇게 크게 현재 통합, 새 통합, 개인용 매크로 통합 이렇게 있다고 했었잖아요. 자, 현재 통합 뭐예요? 현재 작업 중인 파일에 매크로가 기록이 되는 거고 새 통합 문서는 새로운 문서가 생성이 되고 그 새 문서의 매크로가 기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는 personal.xlxb라는 파일에 저장이 되고 거기에 저장되게 되면은 자 개인용 통합 문서 저장되면은 현재 컴퓨터에서
누구라도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3번 볼게요. 다음 중 A1에서 C4 영역에 대한 수직 실행 결과가 다른 것은 되는데 1번부터 볼까요? 자, 카운트 if 한 다음에 B1에서 B3은 어디죠? 범위가 일단 여기네요. 그렇죠? 요 영역에 대해서 B3이 아닌 거는 5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763 3개네요. 됐죠? 자, 5가 아닌 것은 3개 맞죠? 그리고 이건 뭐예요? B1에서 B4에서 3보다 큰 거는 5, 6, 7이죠. 3개 맞죠? 그렇죠? 그리고 인덱스의 범위부터 볼까요? 인덱스의 범위는 A1에서 C4니까는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에서 첫 번째는 4가 행이고 두 번째는 2가 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1, 2, 3, 4에서 행이 4행이고 열이 2니까는 비열이 되겠죠. 따라서 결과는 3 맞죠. 근데 트랜잭션에서 B3이 뭐예요? 5잖아요. 그쵸? 그럼 5를 2로 나누게 되면 2.5가 될 거고 걔를 소수점 이하 버리게 되면은 숫자 2가 되겠죠. 따라서 틀린 거는 4번이 되겠네요. 그럼 24번 볼게요. 다음 중 아래 시트처럼 범위를 설정한 경우 셀 포인트 이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는데 일단 범위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엔터를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엔터를 치게 되면 여기서 한 칸, 한 칸, 한 칸 이동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커서가 P6까지 왔어요. 그럼 이렇게 범위가 잡혀있는 상태에서는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디? C3으로 이렇게 범위 내에서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탭을 누르면 오른쪽 가잖아요. 오른쪽 가죠? 그러면은 역시 C3까지 갔다가 다시 B4, C4로 이렇게 가겠죠. 그쵸?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이렇게 Shift 엔터 치게 됩니다. 엔터를 치게 되면 내려간다고 했어요. 근데 Shift 엔터 치게 되면 그냥 거꾸로 가는 거죠. 그쵸? 자, 확인해 봅시다. 그럼 B3이면 여기에요. 여기에서 Shift 엔터 치게 되면 내려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니까 어디? 제일 마지막 셀은 C6으로 이동이 되겠죠. 맞는 소리 같네요. 그쵸? 그리고 B3셀에서 컨트롤 엔터를 치면은 그럼 컨트롤 엔터는 뭐예요? 컨트롤 엔터는 범위 전체에 동일한 데이터를 한 번 입력할 때 쓰는 단축키죠. 그쵸? 그래서 셀 포인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축키입니다. 자, B3셀에서 엔터를 3번 확인해 볼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누르면 어디? B6으로 이동된다. 맞죠? 근데 네 번 치게 되면 어떻게? 그 다음 셀이 어디? C3으로 이동된다. 맞죠? 그래서 좀 포인트만 좀 이동해 보면 엔터만 아래로 내려가요. 근데 Shift 엔터 치면 위로 올라갑니다. 반면에 탭을 치면은 오른쪽 이동이 돼요. Shift 탭을 누르면 왼쪽으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5번도 같이 볼게요. 매크로 편집에 사용되는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는데 일단 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가 뭔지 좀 잠깐 같이 볼게요.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이 뭐냐면 현재 이 문서는 이렇게 제가 매크로를 눌러보시면은 요거 단축키도 되겠죠. 우리 아까 문제에서 요거 매크로 창에 있는 단축키 뭐였죠? 매크로 창에 있는 단축키는 Alt F8, Alt F8입니다. 눌러볼게요. Alt F8 누르시면은 이렇게 매크로 창이 열려요. 그럼 보시면 이렇게 보도하고 클리어란 두 가지 매크로가 실행이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Alt F11, Alt F11을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비주얼 베이직 창이 열립니다. 지금 문제 나는 비주얼 에디터 창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3번에 보시면은 비주얼 에디터는 프로젝트 탐색기, 이쪽이 프로젝트 탐색기고요. 그쵸? 그리고 속성이 요 아래에 있는 게 속성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쪽이 이제 모듈 창이겠죠. 그쵸? 모듈 창이겠죠. 그래서 지역이나 조사식은 제가 따로 보이게끔 해놓은 겁니다. 됐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 맞죠? 그쵸?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1번에 보시면 비주얼 에디터에 바로 학교는 Alt F7을 맞죠, 그렇죠? 그리고 2번에 보시면은 작성된 매크로는 한 번에 실행되면 한 단계씩 실행될 수 없다 돼 있는데 F8 누르면 돼요. 이게 뭐냐면 현재 보더 매크로 우리 수업 시간에 같이 만들어봤죠. 테두리 치는 매크로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다 좀 더 추가를 했거든요. 자 볼게요. 여기서 F8 누르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단계씩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A3부터 F11 셀렉트해서 범위 잡히는 거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단계 이렇게 해서 한 단계씩 실행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좀만 더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누르시면은 이렇게 테두리가 쳐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진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강수색 5로 셀 서식도 잘 들어가지겠죠. 이렇게 단계별로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4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행하고자 하는 매크로 구문에서 커서를 키고 F4를 누르면 매크로가 바로 실행된다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F8은 지금 보신 것처럼 한 단계씩 코드를 실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 모듈 창에 놓고 F5를 누르시면 얘가 이렇게 한 번에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F8 한 단계씩 실행, F5는 요 보더라는 매크로를 실행한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문은 1, 2, 3, 4번 다 나와 있으니까는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우리는 다음 26번도 볼게요. 함수식의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는데 트랜잭션은 뭐예요? 그냥 소수점 이하 잘라주는 거니까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요거하고 인트와 같이 좀 보자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인트 보시면은 마이너스 7점인데 마이너스 8이 되는데요. 이거 뭔지 잠깐 볼게요. 봅시다. 이게 이런 거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여기 0이고 가정을 해보죠. 여기가 7이고 여기가 8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요 정도가 마이너스 7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8이라고 가정을 하죠. 됐죠? 자, 그러면 7.2는 여기 어디쯤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인트는 얘보다 작은 정수 내림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7.2보다 작은 거는 7이 되겠죠. 그쵸? 7이 돼서 정수 7이 반환이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7점이 어디예요? 여기쯤 되잖아요. 그죠? 여기쯤. 그럼 얘보다 작은 정수는 뭐예요? 마이너스 8이 되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8이 반환이 됩니다. 하지만 트랜잭션은 그냥 요 뒤에 소수점 이하만 이렇게 버림해 준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라고 되는데 여러분 파워 뭐예요? 얘는 2의 3승이죠. 그렇죠? 따라서 6이 아니라 8이 돼야겠죠. 모드는 마이너스 7을 3으로 나머지니까는 이렇게 2가 나옵니다. 자, 27번도 볼게요. 다음 중 보기 기능을 수행하는 차트로 옳은 것은 돼 있는데 핵심 단어는 요거였죠. 계층 구조 요거 보시면 두 가지 생각나야 돼요. 뭐죠? 썬버스트하고 트리맵 이 두 가지가 계층 구조를 시각화하는 차트였죠. 그래서 정답은 트리맵이 될 겁니다. 1번부터 잠깐 볼게요. 1번은 히스토그램 뭐예요? 데이터의 빈도, 학생들의 점수가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뭐 이런 도수 분포나 데이터의 빈도 통계를 시각화할 때 쓰는 거고, 스파이크 라인은 셀 안에, 단일 셀 안에 들어가는 미니 차트죠. 그렇죠? 그리고 포포스는 양수, 음수 변화에 따른 누적 합계의 흐름을 파악한다고 되는데 이 폭포 차트는 잠깐 좀 볼게요. 자, 폭포 차트라는 게 이렇게 기초 영업이익이 500이고 기말 영업이 470이 나왔을 때 그 사이에는 매출 증가나 매출 감소, 원가 증가나 뭐 인건비의 증가 뭐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자, 범위를 잡고 삽입의 차트에서 돼서 이렇게 폭포 차트 누르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시작과 끝을 증감 요인들 가지고 최종값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 보여주는 거, 이런 거 우리가 폭포 차트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중 엑셀의 페이지 설정 내열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머지 다 틀렸다는 소리네요. 뭐가 틀렸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1번부터 보죠. 인쇄 배율 수동으로 설정을 줬으면 배율은 워크시트 크기의 10에서 200이 아니라 10에서 400%예요. 400%인 거고, 그리고 시트 탭에서 머리글 바닥글과 행렬 머리글이, 이런 머리글 바닥글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시트 탭이 아니라
머리글 바닥글이라는 별도의 탭이 있는 거예요. 다만 요 행렬 머리글 인쇄는 시트 탭이 맞죠, 그렇죠? 요거는 시트 탭이 맞습니다. 하지만 머리글 바닥글은 아니에요. 요거는 머리글 바닥글이라는 탭이 따로 있어요. 자, 한번 페이지 탭에서 자동 맞춤의 용지와 너비를 각각 1로 지정을 하면은 여러 페이지가 한 페이지에 된다. 맞는 거죠, 그렇죠? 자, 셀에 설정된 메모는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할 수 없으나 아니요.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할 수 있잖아요. 자, 설정된 메모는 세 가지가 있었죠. 어떻게? 메모를 인쇄하지 않는 없음, 그리고 시트 끝에, 그리고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럼 29번도 볼게요. 다음 중 타트 제목으로 비원 셀에 텍스트를 연결한 과정 옳은 것은 된데, 여러분 이거 우리 이제 실기 진도 나가고 있으니까는 충분히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실기에서도 많이 나온 내용이니까는. 차트 제목을 비일세로 연동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차트 제목 종로 지점이라는 제목이 있잖아요. 이거를 비일에 있는 분기별 매출 분석이라는 텍스트로 여기를 연동시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첫 번째, 차트 제목을 선택을 할게요. 두 번째, 위에 길다란 거 이거 뭐라고 했어요? 수식 입력줄이죠. 수식 입력줄에서 느은하셔서 B1셀 클릭을 하시고 엔터로 마무리 되었을까요? 자, 그러면 정답은 뭔가요? 자, 2번이죠. 차트에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고 수식 입력줄에서 등호를 입력한 후 B1셀 선택하고 엔터.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게 될 겁니다. 그럼 같이 또 보죠. 30번. 다음 중 시트 보호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나머지 다 맞다는 소리잖아요. 시트 보호는 뭔가요? 자, 시트 보호에는 보호 관련된 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핵심이었죠. 이렇게 검토해 보시면 이렇게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보호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시트 보호는 뭐예요? 통합 문서에서 다른 시트는 말고 현재 시트예요. 현재 시트의 데이터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통합 문서 보호는 뭐냐면은 내용의 변경을 막는 건 아니에요. 다만 시트의 삽입이라든지 삭제라든지 시트의 위치 이동 같은 뭘 막는 거예요? 구조를 변경하는 거, 구조를 보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통합문서 보호했다고 해서 내용을 바꾸지 못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새 워크시트에 모든 셀은 기본적으로 잠금 속성 설정되어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볼게요. 우리가 시트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 다르게 생각하면 무슨 말이에요? 잠기지 않은 건 보호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근데 우리가 엑셀 쓰시면서 셀이 잠겼다는 느낌을 못 받았다고 했잖아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봅시다. 빈 셀 어디다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갈게요. 셀 서식에서 보시면 보호에 보시면 이렇게 잠금돼 있죠. 그쵸? 모든 셀은 기본적으로 잠금 설정되어 있다는 게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잠금 설정되어 있는데 왜 못 느끼냐면 이 시트 보호에 셀 서식에 있는 보호에는 잠금과 숨김은 워크시트를 보호해야 됩니다. 즉, 자, 볼게요. 검토 탭의 보호 그룹에서 시트 보호를 실행하기 전까지는 이 둘은 의미가 없다는 소리예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시트 보호를 누르고 확인 누르면 이제 데이터를 변경시키지 못하겠죠. 그렇죠? 변경시키려 하면 이렇게 보호되어 있다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시트를 이동하는 건 어떤 제약도 없는 거예요. 만약 시트 이동이나 삭제를 제약하고 싶으면은 통합 문서 보를 눌러서 확인, 그리고 이동하려고 누르면 안 되겠죠. 그리고 통합 문서가 보호된 상태에서는 데이터를 변경시키는 어떤 제약도 없어요. 다만 시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 가기 메뉴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삽입 삭제가 제한돼 있죠. 이런 게 통합 문서 보호입니다.
두 개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이제 예문을 다시 보죠. 새 워크시트의 모든 셀은 기본적으로 잠금 속성 설정되어 있다. 맞는 소리고요. 워크시트에 있는 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셀에 먼저 잠금 속성을 해제하면 안 되죠. 그쵸? 시트보를 설정하면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할 때 경고 메시지 떴었어. 그리고 잠김과 숨긴 속성은 시트 보호를 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31번. 다음 중 근무 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뭐예요? 엔드 조건이잖아요. 엔드 조건은 뭐 조건이 같은 수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3번하고 4번은 필드명이 왼쪽에 있는 건 아예 없는 거,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고, 그럼 1번하고 2번인데 이렇게 같은 줄에 있어야지 이게 엔드라고요. 그런데 15와 50 이상 이게 다른 줄에 쓰인 건 뭐예요? 오화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엔드는 뭐뭐이고 뭐뭐이면서 같은 행, 뭐뭐이거나 뭐 또는 다른 행,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32번 볼게요. 다양한 상황과 변수에 따른 여러 가지 결과값의 변화를 가상으로 분석하는 도구. 체크 이상한 데들 했는데 시나리오죠. 시나리오죠. 여러분들 이거는 데이터 분석 도구 키워드를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키워드를. 목표값 쌓기는 뭐예요? 결과값은 아는데 그 입력값. 근데 입력값에서 입력값을 모를 때 됐죠. 그리고 데이터표는 어떤 변수의 변화 과정을 표 형태로 나타낼 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데이터표에서 변수는 개수가 몇 개예요? 1개 아니면 2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부분합에서 그룹화된 데이터의 요약 통계라고 되는데 특정 필드로 그룹화 시켜서 거기 내에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 이런 게 부분합이었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분석 도구 중요한 키워드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33번. 다음 중 원단위 입력된 숫자를 100만 단위로 표현하기 위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 옳은 것은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직접 엑셀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1250만의 숫자 데이터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샵, 샵은 1번에 있죠. 샵, 샵은 셀셀 이렇게 들어볼게요. 표시 형식에서 샵, 샵은 이렇게 샵, 영어하고 똑같이 1000단위 구분교 쉼표만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에 샵, 샵을 주고 끝에 내가 쉼표 하나만 찍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쉼표 하나만 이렇게 찍으면 저렇게 쉼표 하나만 찍을게요. 그러면은 쉼표 하나당 3자리씩 반올림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12500까지 나오고 3자리는 이렇게 안 보이겠죠. 근데 쉼표 하나당 3자리씩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2개 쓰면 어떻게? 자, 볼게요. 3개니까는 50만에서 반올림 돼서 13이라고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쵸? 이게 뭐예요? 100만 단위까지 표현된 거잖아요. 그쵸? 정답은 샵, 샵 다음에 쉼표 2개가 있는 3번이 되겠죠. 그쵸? 그럼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34번은 랭크 문제인데, 여러분 이거 랭크 문제, 수식 문제 볼 때 구조를 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자, 랭크는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돼요? 랭크는 제일 먼저 랭크 이퀄라이징에서 점수가 나와야 될 거고, 개별 점수가 나와야 될 거고, 범위가 나와야 될 거고, 그리고 옵션인데 0이면은 오름차순, 내림차순 옵션이라고 할게요. 옵션일 텐데 그 0이면은 내림차순, 1이면 오름차순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1, 2, 3, 4번 전부 다 T인 건 동일해요. 근데 이 점수는 여기다 순위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내릴 때 D2 평균 점수는 아래로 같이 내려가야 되죠. 근데 1번하고 2번은 어떻게 돼 있어요? 고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구조가 틀린 거죠. 그렇죠? 이건 1번은 아닌 것 같고, 그럼 이제 정답이 3번 아니면 4번인데,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순위를 구하고자 할 때 큰 값이, 그러니까 평균이니까는 평균이 큰 값이 1등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림차순 방식인 0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겁니다. 자, 그럼 35번도 볼게요. 판매 금액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이 판매 금액이 450만원이 되기 위해서 수량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 그러니까 결과값은 450만원 알고 있을 때 판매 수량이 얼마가 되는지 그 목표값을 모르는 거죠. 정답은 뭐 목표값 찾기죠. 그렇죠? 36번 다음 중 셀 서식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서 옳지 않은 것은 되는데, 여러분들 샵은 뭐예요? 필요하지 않은 0은 표현하지 않는 거죠. 근데 물음표는 유효하지 않는 자릿수 대신 자릿수의 0 대신에 공백을 표현해서 자릿수를 맞출 때 쓰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SS는 초고, D 4개면 뭐예요? 자, 볼게요. D 3개면 요일을 영어 약어로 표현되는 거고, D 4개면은 요일을 전체 단어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D 4개면 sun과 set이 아니라 Sunday, Saturday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죠. 근데 36번 문제는 그 2번 물음표를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실기에서도 잘 안 나오는 셀 서식이죠. 그래서 그거 같이 좀 볼게요. 제가 이렇게 3.5, 3.5, 3.5라는 데이터를 입력을 해놨어요. 그럼 여기서 셀 서식을 이렇게 옆에 있는 것처럼 샵점 샵샵을 똑같이 줄게요. 샵점 샵샵을 주면은 샵이 소수점이야 두째 자리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필요 없는 데이터는 표현 안 한다고요. 따라서 얘는 이렇게 그냥 3.5 그대로 표현이 돼요. 근데 만약에 요 뒤에를 샵이 아니라 0을 주게 되면은, 자, 샵.00 주면은 0을 표현한 만큼 이렇게 표현을 해주겠죠. 되셨나요? 그럼 물음표는 뭐냐면은, 자, 샵. 물음표 2개 주면은 자릿수는 확보하는 거예요. 다만 0을 표현 안 할 뿐입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물음표 이런 개념이라는 거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7번 다음 중 추세선을 사용할 수 있는 차트의 종류는, 요 추세선을 못 쓰는 차트 종류 외워주는 거죠. 그쵸? 같이 볼게요. 추세선 불가 차트 암기사항이에요. 모든 3점 차트는 추세선 불가능합니다. 또 안 되는 게 원형, 도넛, 방사, 표면형. 얘네들은 추세선 불가 차트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없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이번 분산형 차트밖에 없겠죠. 단순하게 암기하는 내용입니다. 추세선 불가, 3천 차트, 원형, 도넛, 방사, 표면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38번 볼게요. 다음 정렬 시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이 아닌 사용자 지정 기준으로 정렬하고자 한다. 이럴 때 정렬 방법을 미리 정의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볼게요. 우리가 데이터를 정렬을 하고자 할 때 이렇게 데이터에 정렬 들어가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 근무지를 정렬한다고 하면은 정렬 기준을 근무지를 주고 보통은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을 주잖아요. 자, 오름차순 주시면 이렇게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으로 정렬이 되겠죠. 내림차순이면은 당연히 그 반대로 이렇게 정렬이 될 겁니다. 근데 요 내림차순이나 오름차순이 아닌 내가 원하는 순서로 정렬하고자 하면은 정렬해서 사용자 지정 목록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사용자 지정 목록을 요 정렬창이 아닌 미리 지정할 수 있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파일에 보시면 이렇게 옵션 있죠. 옵션에서 여기서 고급에 보시면은 쭉 내려가다 보시면은 이렇게 일반에 보시면 사용자 지정 목록 있죠. 그쵸? 여기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저는 이렇게 줘볼게요. 서울, 그 다음에 인천, 그 다음에 대전, 부산, 대구 막 이렇게 제 마음대로 막 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추가 누르면 이렇게 추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정렬 누르시면은 사용자 지정 목록에 그 목록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라고 사용자 지정한 대로 정렬이 되잖아요. 이게 사용자 지정 목록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파일에 옵션, 고급 쭉 내려서 일반에 보시면 사용자 지정 목록 있죠. 여기서 목록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39번 보시면은 시트 1의 A10셀과 2월 매출 시트의 A1셀을 곱하는 수식을 옳은 것을 했는데 핵심은 뭐냐면 다른 시트를 참조할 때, 그러니까 현재 시트가 아니라 다른 시트를 참조할 때 시트의 참조 주소가 어떻게 오느냐 그거거든요. 한번 같이 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좀 여기서 꼼꼼하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시트 1이라고 현재 시트는 시트 1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다른 시트를 참조할 때는 시트명 뒤에 느낌표가 붙여요. 이건 공통이에요. 그리고 시트명에 공백이나 숫자가 포함된 경우 반드시 시트명을 작은 단표로 묶어야 되는데 이것도 좀 디테일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보죠.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매출 2월이라는 시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지금 이렇게 문자로 시작하고 숫자가 중간에 포함된 거죠. 근데 띄어쓰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백은 없잖아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는 현재 시트의 A10셀과 곱하기 매출 2월에 A1셀을 클릭을 해서 엔터 치시게 되면은 자, 보세요. 이렇게 보이죠? 자, 확인 좀 해볼게요. 옆에다 놓고 이렇게 보시면은 시트명 뒤에 느낌표가 있는 건 맞는데 여기 어디에도 작은 따옴표 같은 건 안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그 옆에 보시면 매출하고 2월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공백은 없는데 이렇게 숫자를 시작하는 거죠. 요거 해볼게요. 자, 볼게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현재 스텝 A10과 곱하기 공백은 없는데 숫자로 시작 2월 매출이어야 되는 거 클릭을 하고 엔터 치시면은 자, 이렇게 보일 거고 자, 소식 좀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숫자로 시작하니까는 시트명 앞하고 느낌표 앞에까지 어떻게 됐어요? 작은 따옴표 붙겠죠, 그쵸? 근데 이 작은 따옴표가 숫자로 시작할 때도 붙지만 언제도 붙는다는 소리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2월 매출이라고 이렇게 공백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쵸? 이때도 붙는다고요. 됐죠?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공백이 있으면은 여기랑 2월 매출 숫자가 먼저 있든 또는 이렇게 문자가 먼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따옴표가 붙습니다. 자, 그런데 2번에 있는 그 중괄호는 뭐냐면은 다른 통합 문서를 불러올 때 이렇게 중괄호가 쳐지거든요. 잠깐 확인해 볼게요. 현재 문서에서 이렇게 현재 문서에서 다른 테스트란 문서에서 값을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보죠. 는 다른 통합 문서 값을 갖고 오고 보면은 자, 그죠? 어떻게 돼 있어요? 테스트란 그 통합문서 이름, 통합문서 이름에 이렇게 중괄호가 쳐져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띄어쓰기가 없으니까 공백에 띄어쓰기가 없으니까는 시트명에는 작은 따옴표가 안 붙어요.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공백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볼게요. 는 이렇게 공백이 있는 시트를 참조해서 갖고 오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봅시다. 작은 따옴표가 통합 문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시트명 앞에까지 이렇게 붙죠, 그렇죠? 이렇게 붙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시트하고 여기 공백 있잖아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문제 풀 때 되게 헷갈리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시트 만드셔가지고 직접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지 정리가 됩니다. 다음 40번부터 볼게요. 창 나누기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됐는데 일단 창 나누기가 뭔지부터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 나누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데이터 있는데 이렇게 노란색 데이터와 저 아래에 있는 이 파란색 데이터를 같이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한 화면에. 그리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줄이면은 데이터를 읽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가독성 유지하면서 클릭을 하시고 자, 현재 여기 G12에 여기다 클릭을 했어요. 클릭을 하시고 보기에 보시면 나누기 있잖아요. 나누기 누르면은 현재 시트를 기준으로 위쪽과 왼쪽에 이렇게 가상의 선이 그려집니다. 그럼 이 선을 나누기는 사용자가 이렇게 마우스를 통해서 위치 이동을 시킬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이 아래는 영역에다가 이렇게 마우스 스크롤하면은 서로 멀리 떨어진 데이터를 이렇게 한 화면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거 맞죠? 그쵸? 되셨나요? 요게 창 나누기예요. 근데 창 나누기는 봅시다. 셀 폰트 이번에 볼게요. 셀 폰트의 위치에 따라 수직 수평으로 나눌 수가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나누기를 할 때 A열에다 놓고 나누기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위아래로밖에 안 나눠지겠죠. 수평. 그리고 1에다 놓고 나누기 하면은 이렇게 좌우로 나눠지겠죠. 그쵸? 수직으로. 되셨나요? 요 소리 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화면의 여러분 요거를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게 파일에 인쇄를 넣었을 때 이게 보이나요? 아니죠. 이거는 화면 제어 기술이지 인쇄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쵸? 당연히 안 보입니다. 그래서 1번은 화면에 표시되는 창 나누기 형태는 인쇄시에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소리죠. 그쵸? 3번에 보시면은 나누기 이렇게 수행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고 있는 거냐면 창 나누기를 수행하여 나누기 각 구역마다 확대 비율을 이렇게 다르게 지정할 수 있냐? 아니죠. 이거 같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누기를 취소하려면 창을 나누기는 분할 줄을 아무 곳에 더블 클릭한다 돼 있는데 2번 클릭한다 돼 있는데 창 나누기 구분선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가로 있는 거 클릭 해볼게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누기 선이 사라집니다. 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해도 같이 풀어봤습니다.